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후임 연방 대법관으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미국 최고 사법부의 보수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공화당 역시 전례 없는 최단기간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법관 후보로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남은 인준 과정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은 10월 셋째 주에 베럿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10월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 지명에 서두르는 이유는 우편 투표로 치러질 11월 대선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 조작 또는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왔습니다. And then in a certain location, you know the location, they mailed 1,000 ballots out. Unfortunately, they doubled it up and everybody in this Democrat area got 2 ballots instead of 1. 오는 11월 대선 우편 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불복을 밝히는 상황이어서 대선 소송 등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을 확실하게 보수 우위로 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 등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어서 인준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진 민주당의 펠로시 의장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오는 11월 하원이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 놓일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합주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분쟁이 빚어지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유득표수를 얻지 못할 경우 하원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상선거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각 주를 대표하는 50명의 하원 대표들이 한 표씩을 행사해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는데 대선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미 대선을 5주 앞두고 올해 선거운동 기간 가장 강력한 폭탄 중 하나가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15년 중 10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 후 2016년과 2017년은 연간 750달러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8월 기준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5달러로 750달러는 시간당 25달러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번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보다 손실을 크게 보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무용 건물 2채를 성공적으로 투자해 1억 7,6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 밖에 또 다른 수입도 있어 최소 1억 달러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그해 트럼프 대통령이 낸 소득세는 0달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고 언론의 주장은 완전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Totally fake news. No, actually, I paid tax, and you'll see that as soon as my tax returns. It's under audit. They've been under audit for a long time. The IRS does not treat me well. 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과 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세금 탈루 등의 죄로 36개월형을 살고 있는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 마이클 코어는 내 죄와 비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360개월을 감옥에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첫 대선 TV 토론을 코앞에 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은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이후 장외 전쟁을 펼쳐왔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드디어 진검승부를 벌입니다. 내일 열리는 첫 TV 토론회를 통해 누가 더 부동층표를 많이 흡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올해 대선 첫 TV 토론회가 펼쳐지는 곳은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내 세트 설치가 한창입니다. 토론 회장 내 청중은 최대 80명으로 제한되며 두 후보는 마스크는 쓰지 않고 토론에 임하되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해 악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첫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나이와 건강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며 벌써부터 서로가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바이든 후보는 당초 방어적으로 첫 토론회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생, 연방 대법관 지명 논란과 인종차별 문제 등 미국 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다양한 현안들을 놓고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부 시간으로 내일 오후 6시부터 90분간 생중계되는 토론회는 팍스뉴스의 앵커 크리스 월리스가 진행자로 나섭니다. 11월 대선에 묻혀 사그라들던 추가 경기 부양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이 문우신 연방 재무장관에게 타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이전 타결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을 대표하고 있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거론되는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에서 2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조만간 추가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강경했던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히어로스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지켜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민주당의 추가 협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이뤄왔습니다. 민주당이 3조 달러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수세에 몰렸던 공화당은 이후 지연 전략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행정명령으로 추가 실업수당을 발표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백악관은 공개적으로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은 중간선에서 타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LA 카운티의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지며 위험 등급 완화에 대한 기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발표에서 신규 1일 확진자 수가 66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815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달 초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지운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위험 등급 완화에 따른 실내 영업 재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내일 카운티 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부분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화요일인 내일 각 카운티별로 등급 완화 여부를 발표합니다. 뉴욕 한인 소상공인들이 맨해튼 32가 한인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노숙자 임시 수용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26일 캐롤린 멜로니 연방하원 의원과 키스 파워 시의원이 허닝턴을 방문해 한국산 마스크 2,000장을 기부하며 격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훈 맨하튼 한인타운 상인 번영회장은 현재 32가 한인타운에 위치한 호텔 두 곳에서 수용하고 있는 노숙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멜로니 의원에게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32가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파워스 뉴욕시 의원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호텔 두 곳 중 한 곳에 수용된 노숙자를 조만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업주들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